마코토와 미에는 스위스에 사는 재상가 부부였습니다. 1990년 당시 일본에서 증권회사에 다녔던 마코토는 퇴사 후 리히텐슈타인의 본사가 있는 투자 펀드 매니저로 일하며 많은 돈을 벌었죠. 거주지는 스위스에 있었지만 일본을 비롯해 해외 여러 아파트를 보유하며 성공한 삶을 살았던 그들. 그들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와타나베라는 남성이 개최하는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2012년 11월 말에 잠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니코시에서 반려동물도 함께 묵을 수 있는 호텔 개업 행사에 참여한 그들에게 와타나베는 투자 상담을 하고 싶다며 말을 걸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던 그들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그와 이야기를 나눴고 자신들이 12월 14일에 스위스로 돌아가니 그 전에 마무리하자고 서둘렀죠. 그렇게 그들은 12월 7일에 따로 만나기로 했고 마코토 부부는 그날 긴자에 있는 아파트를 나온 뒤 사라졌습니다. 마코토와 미에가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자 일본에 사는 그들의 친족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항상 많은 사람과 만나며 투자, 즉 돈거래로 오갔던 그들의 실종이 단순 실종이 아닌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신고한 것이었죠. 무언가 이상함을 눈치챈 경찰은 긴자에 있는 그들의 아파트로 가보았고 집 안에서 14일자 스위스 비행기표 2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짐들을 비롯해 현금 500만 엔이 든 가방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 그들이 일본으로 온 이유가 와타나베라는 남성이 개최했던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확인한 경찰은 우선 그를 만나보기로 합니다. 그때까지도 경찰은 그저 와타나베를 중요 참고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코토와 미에가 실종된 날 그들이 만났던 이가 와타나베라는 것을 경찰은 당연히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와타나베가 개최했던 반려동물도 함께 묵을 수 있는 호텔 개업 행사는 사실 마코토와 미에를 부르기 위한 미끼였습니다. 7일 아침 마코토와 미에는 와타나베가 준비해온 차에 올라탔습니다. 투자 상담을 위해 장소를 마련했다는 그의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죠. 이동하는 도중 수면제가 든 샴페인을 건넸고 마코토와 미에가 잠이 들자 준비해온 밧줄로 그들을 교살했던 와타나베. 그는 신용카드와 현금을 빼앗은 뒤 지난달에 미리 구매해 두었던 토지로 차를 몰았습니다. 며칠 전 인부를 동원해 땅을 파두고 위에는 천막을 씌워 눈에 띄지 않는 장소를 마련해 놨던 와타나베는 그렇게 구덩이에 그들 부부를 유기한 뒤 돌아왔죠. 그는 인근에 차를 놔두고 다른 이동편을 이용해 돌아오는 치밀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와타나베는 부하 직원에게 마코토의 신용카드를 주며 도쿄역에서 신칸센의 회수권 300만엔, 하나로 약 3천만원어치를 구매하라고 시켰습니다.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면 덜미를 잡힐 것이라 생각했기에 현금화하기 좋은 방법을 선택한 것이 신칸센의 회수권 구매였죠. 하지만 한 번에 많은 회수권을 구매하려는 것 때문에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결국 와타나베의 부하는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경찰이 마코토와 미에의 실종 사건을 조사 중이고 자신에게도 그 수사의 손길이 미치기 시작하자 와타나베는 2013년 1월에 도주했습니다. 마코토와 미에가 실종된 날 그들이 타고 간 차를 보았던 주민들의 증언으로 경찰은 차를 색출, 고속도로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한 이동 경로를 확인해 결국 두 사람이 유기된 와타나베 소유의 토지까지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종 1개월 뒤인 2013년 1월 28일에 사망한 채 발견된 마코토와 미에. 경찰은 도주한 와타나베를 유력 용의자로 선정, 그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고 당시 마코토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신칸센의 회수권을 사려 했던 쿠와바라를 체포했습니다. 와타나베의 부하로 그가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했던 쿠와바라였지만 그는 살인사건에까지 휘말렸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며 공범을 부인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심부름꾼의 역할만 했던 것이었기에 검찰은 그를 사기 미수죄로 기소했고 그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쿠와바라가 체포됐다는 것을 TV를 통해 알게 된 도망 중이던 와타나베는 마코토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세제를 구매했고 이로 인해 경찰은 그의 위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세제를 먹은 뒤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건졌던 와타나베는 퇴원하자마자 강도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체포됐죠. 과거 수산물 판매 회사에서 일했던 와타나베는 2001년에 사장으로 취임해 2007년에 해외까지 수출했던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고집이 강한 중동의 기업을 상대로도 한치의 양보도 없는 영리한 사업가라고 사람들에게 평가될 정도로 그는 사업 수완이 좋은 남자였죠. 당시 그는 연봉이 3억 엔이 넘을 정도로 큰 성공을 이뤘지만 2008년부터 자금 사정이 악화되며 2009년에는 결국 회사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던 와타나베가 마코토와 만났던 것은 2011년 봄. 그날 초밥 가게에서 처음 만났던 둘은 서로 자동차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 때문에 친해졌고, 나중에는 함께 골프도 치러 다니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왜 이런 최악의 결말로 이어졌을까 하는 것에는 세 가지 소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코토가 권유했던 주식 거래에서 와타나베가 하나로 약 1,800만 원에 달하는 손실을 보았다는 것. 다른 하나는 2008년에 와타나베의 사업이 기울었던 이유가 기업 인수에 실패해서인데, 그걸 주도했던 인물이 마코토였다는 것. 마지막은 마코토가 두바이에 A라는 남성과 함께 투자한 사업이 있었는데, A가 2009년에 사망하며 경영 문제로 A의 애인 B와 마코토가 민사소송 중이었고, B가 평소 알고 지냈던 와타나베에게 민사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면 무언가를 주기로 했던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겠냐는 것이었죠. 앞에 주식건에 관해선 확실한 증거가 있었지만 뒤에 두 사건에 관해선 검찰은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A가 관련된 소문의 경우 그는 뒷세계에서 굵은 인맥을 가진 자였기에 사람들 사이에선 여러 이야기가 오가기도 했지만 밝혀진 진실은 없습니다. 제가 앞서 이를 소문이라 표현했던 이유는 체포된 와타나베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2014년 8월에 열린 첫 공판에서 그는 범행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교사란 것은 본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살인을 저질렀던 이는 자신에게 투자금을 빌렸던 지인의 지인이지만 누구인지는 절대 밝히지 못하겠다고 말했던 와타나베. 그는 밧줄과 수면제가 든 샴페인을 준비한 것은 시인하며 그저 주식 투자 실패로 화가 나 위협할 생각이었고 살인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가 피해자의 신용카드 이용 방법을 사전에 인터넷으로 조사한 것은 강도 목적을 보여주는 것이고 수면제를 사용한 것에 사리가 있다며 반박했죠. 9월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검찰은 제3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하는 와타나베에게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된 언행, 변명으로 죄를 피해가려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고 제3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주장하며 그가 사리를 갖고 범행을 단독으로 저질렀던 점, 계획적인 살인, 그리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려 한 점을 들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최후 의견 진술에서 와타나베는 목숨으로 속죄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살해 및 유기가 예정된 고도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악질성, 중대성이 매우 높다며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와타나베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018년 12월에 대법원은 그의 사형을 확정했습니다. 목숨으로 속죄하겠다고 말했지만 사형을 선고받자 바로 항소했던 와타나베. 입만 열면 거짓말이 튀어나왔던 그가 영원히 침묵하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